공부 방법에서 크게 세 가지가 나누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두 가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첫 번째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먼저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개념 공부로 진행이 되고요. 대다수 언제 시작이 되면 방학 때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울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 3월달 개학하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으로서 이제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 빠르면 6주, 이제 늦으면 4주 정도 텀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좀 많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머니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이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디에 조금 힘을 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은 당연히 선물이 있죠. 뭘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곧 다음 주에 이제 발렌타인데이라서 달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초콜릿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아시다시피 많이 상담도 받아보셨고 해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타 학원을 디스하거나 저희 학원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서를 쓴다. 그래서 이런 개념 공부법을 쓴다. 라고 이런 안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요거 질문 제가 하나 드릴 텐데 요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자녀분들 이제 조금 책상에 도움이 되라고 문화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맞추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념 공부하는데 책에 대한 추천을 많이 하고요.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질문하는데 알려줘도 아이들 진행을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과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개념서를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실제로 어머니께서 공감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했던 이제 수학의 정석책을 갖고 왔는데 그게 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앞에 개념인데 개념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문제풀이에 대해서 답밖에 안 적혀 있어요. 풀이 따윈 없고요. 답밖에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농담 삼아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토대로 하다가 야, 뭐였지? 미분계수 정의가 뭐야? 라고 제가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하고 눈을 피해요. 도망가죠. 그 뜻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고등학교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9년 동안 배운 짬바가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을 듣고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점수가 직결돼요. 근데 고등 같은 경우에서 뭐냐면은 A라는 개념을 배우고 B라는 개념을 배웠으면은 그 두 가지들이 믹싱돼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에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하는 건 이거고 제가 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것은 이거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면서 그래서 문제를 이제 코난처럼 증거를 모아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틀리면은 답지에만 집중해요. 내가 뭔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답을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나 집중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점수가 제자리 걸음이 돼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 경험입니다. 제가 삼수까지 했는데요. 제가 삼수까지 했는데 점수가 재수 9월 달까지 안 나왔어요. 당장 2달 뒤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서 대체 왜 안 오를까를 고민했고요. 시험 끝나서 집에 가면서 울면서 돌아왔거든요. 내가 아는 것은 이건데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지를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정석책을 펴고 개념서를 천천히 정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오류가 되는지 슬슬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참 웃긴 거 뭐냐면은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가 모르게 되면은 네이버를 킵니다. 사전을 펴봐요. 근데 수학을 틀리게 되면 절대 개념서를 펴보지 않아요. 뭐가 빵꾸난 거 있는지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그냥 답지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자꾸 제자리 걸음이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고등수학을 조금 잘하려면 개념에 집중해야 되고 개념을 안다는 것은 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개념 노트를 작성해서 실제로 제가 쓰는 제가 쓰는 강의 노트고 조금 안 보여가지고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제 미적분 강의 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작성을 좀 시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요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들 다들 학창시절 암기 과목 공부하셨죠? 공부해보셨을 때 국사 과목이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가 만약에 조선 전기부터 아니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너무 많구나. 조선 중기라고 얘기를 들면은 당연히 책을 펴보시죠. 책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제 하나씩 밑줄도 긋고 옛날처럼 뭐 빨간 줄 긋고 별표 3개 돼지꼬리 뿅뿅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책을 들고 다니시기 불편하시니까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그것만 외우고 다니세요. 저도 그랬고요. 수학 공부도 맨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요. 책을 펴보고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업 듣고 강의 듣고 본인이 몰랐던 거 보니 뭐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뭔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자꾸 쳐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배운 게 9년 동안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도와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장난처럼 어머니도 이제 딸 지금 두부가 없어. 지금 두부 좀 사오고 이제 두부 사장님한테 미분계수 정의가 뭔지도 같이 설명하고 와. 라는 이제 농담 삼아 좀 섞어 가시면서 아이들 조금 더 개념에서 스스로 정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문제풀이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개념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지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를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저 두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혹시나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다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안내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수학 기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학교 특색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 거예요. 순서는 신도고등학교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은평고등학교를 말씀드려서 이런 순서를 좀 갈 거고요. 단순하게 이제 신도고등학교 어떻다, 은평고등학교 어떻다 보다는 기본적으로 고교 시험 출제 원리와 거기서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다수의 학교는 요 네 가지 틀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요 네 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교과서. 교과서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많으면은 70% 비중으로 적게는 30%의 비중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내요. 근데 교과서 비중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학교 시험은 조금 평이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대표적인 학교가 지금 이제 은평과 신도가 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서부권을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상암이나 아니면은 경복고등학교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비율이 조금씩 교과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수록 학교의 시험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형성평가 겸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자료들을 학교에서 수업의 자료로 활용하시고 그 문제들을 변형하여서 이제 중위권들을 조금 변별하는 그런 문제로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동명 같은 경우가 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 교재를 써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EBS 교재, 올림포스라고 하는 걸 쓰는 학교가 옆에 있는 이제 예일여고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자, 다들 잘 아시죠? 그쪽 이제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떤지. 뭐 잠깐 썰이긴 한데 작년에 제가 이제 예일여고 기하 시험지 보고 야 이거는 절대 시간 안에 못 푼다고. 절대 시간에 못 푼다고 해서 실제로 그때 1등급이 60몇 점인가 이렇게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 교재가 들어가면은 난이도는 조금 이제 거의 헬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 학교도 이제 외부 프린트해서 좀 제공이 되고 변형해서 이쪽에서 이제 킬러 문제로 상위권을 좀 변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신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교과서를 천재를 쓰고요.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대다수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대다수 학교가 또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는 원리는 또 네 가지고요. 그것도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들 잘 아시는 거.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내는 거. 숫자만 바꿔서 내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만 충분히 하면은 내용만 조금 바뀌었을 때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 당연히 배점은 낮죠. 또는 역배점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점수폭을 늘려서 이제 틀리면은 그냥 과감하게 점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스타일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의 이해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A라는 것을 물어봤으면은 끝만 살짝 바꿔요. 다른 내용을 조금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그 상황에서 심도 있는 것들을 물어봐서 아이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진짜 그 문제 풀이 방법만 외우고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도록 그래서 좀 중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내용의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 하는 그 내용의 추가인데 아마 1학기 중간고사나 아니면 중간고사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 기말고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1학기 중간고사도 배웠던 뭐 2차 뭐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웠으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그게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1학기 기말고사 때 그 내용과 믹싱이 돼가지고 아이들은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은 갑자기 속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거 까먹었다 라는 경우로 다 틀립니다. 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또 중위권들에서도 중상위권 좀 난이는 상황으로 조금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킬러 문제를 조금 내기 위해서 내용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게 교과서가 맞아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좀 출제해서 이 상황으로 킬러를 조금 변별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신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네 가지 틀에서 어느 곳에 조금 집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질문하면은 옆에 준비한 게 또 있죠. 다들 이제 턱 끝까지 차오신 말씀은 좀 많이 민망하신 것 같아서 요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신도 같은 경우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짝 물어봤다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내용의 이해를 물어봐요. 숫자를 바뀐 것 같지만 아이들이 지금 이등분선, 수직이라고 하는 이등분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것을 토대로 넓이가 이등분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틀리는 상황으로 문제를 좀 내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그림을 좀 바꿔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현장에서 조금 당황해가지고 틀릴 수 있게끔 내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배점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제를 서술형에 그대로 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감점을 해가지고 조금 아이들을 변별력을 주고자 했던 거고 또 같은 상황의 문제를 똑같이 또 냈어요. 숫자 하나 내용 하나 바뀌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교과서에서는 풀기만 시켰으면은 서술형에서 그 과정을 좀 보게 됐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신도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서를 조금 위주로 준비하면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대다수 학교들이 시험 난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좀 보고 나야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2학기가 어떻게 될지를 좀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설레발로 아마 지금 같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살짝 위험한 발언이고요. 그렇지만 교과서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의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득점은 좀 그렇고 중위권 정도는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행과 저의 스타일은 좀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요. 3월 달에 되게 되면은 당연히 교과서 기반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죠.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 신사고, 미래엔, 천재류, 비상. 이 네 가지 교과서의 중단원과 대단원의 문제를 편집해가지고 그 기반으로 수업을 좀 나갈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과 학생들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학교 교과서만 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하시고 살펴보시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타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데 신사고 교과서를 쓰지만 비상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조금 이제 제가 살짝 준비하긴 했는데 네,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숫자가 똑같습니다. X가 I로만 바뀌었고 요건 비상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 교과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라고 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본을 명확하게 할 줄 안다면 대다수 있는 시중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좀 변형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고요. 다시 이제 우리 학교로 좀 넘어온다면 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3월달 진행을 하고요. 사실 그렇다고 교과서만 해도 문제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프린트를 좀 저희가 받게 된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 저희 조교들이 문제를 변형을 합니다. 출제율이 높은 문항 위주로 문제를 변형해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실전 마무리에 조금 녹이고요. 그리고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MIT,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입력하게 되면은 오답이 쌓이죠. 그 오답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모아서 실전 마무리에다 녹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금 바탕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학교 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
거기서 기출을 변형을 하고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매주 모의고사를 주 1회씩 공통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다 플러스를 자체 교재까지 해서 이제 요거는 아이들 욕심 있는 친구. 이것까지만 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자체 교재. 시중 교재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고득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직전 보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틀렸던 거 위주, 그리고 학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제가 제작한 문제 매년 바뀝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2회 또는 3회 정도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슉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제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냐면요. 교과서 기반으로 했을 때 출제율이 높은 문항을 내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문제를 더 만들고요. 여기서 연습이 좀 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난이도가 살짝씩 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출제가 돼서 살짝 이제 운빨 나왔죠. 운빨 터져서 제가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가고요. 은평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교과서에 기반해서 문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튼튼하게 했다면은 다시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그래서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를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모든 모의고사에다 제가 다 치러 놓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적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선생님들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기가 좀 당연히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그럼에도 출제하고 아이들한테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푸는 법 까먹었어요. 예요. 근데 수학 문제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내는 과정은 명확하게 하나씩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이보다는 내가 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고 그것들을 토대로 하나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된다면 이제 고득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조금씩 그래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모토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이 아니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일부러 좀 개인정보라서 좀 가렸고요. 제가 이제 직전 학원에서 있을 때 좀 잘된 케이스 좀 챙겨온 겁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애가 잘해서 올해 이제 의대를 간 친구인데 아이들과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노트북에 해가지고 상담 일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좀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단순히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안 하고 컸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안에서 그래도 조금 잘 성장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인생 살아간 전반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단순히 공부보다도 아이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시험 끝나고 또는 아니면 시험 매달 한 번씩 정도는 아이들과 상담을 토대로 아이들 조금 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을 잘 마무리를 짓고 싶고 그리고 더 길게는 이제 3년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왔고요. 갑자기 시간이 좀 압박이 되다 보니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니처하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서 하다가 어머니 앞에서 하려고 좀 민망한데 행복하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 마무리 짓고요. 질문하실 거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예비 고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 단계별로 다 틀리잖아요. 네. 선생님 만든 지금 학생들은 어느 수준의 학생들을 맡고 계세요? 저는 기본반을 좀 맡고 있어서 저의 가장 큰 제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기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조금 그런 컨셉으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수학 점수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포의 길로 조금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게 좀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동기부여와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해서 내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좀 아이들한테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상 수학 공부 잘하면요. 다른 과목도 다 잘해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정독이거든요.
정독해가지고 내용을 이해만 할 줄 안다면 다른 과목도 다 적용이 되는 게 제 경험이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반을 좀 맡고 있어요. 또 질문, 네, 공립학교잖아요. 네. 학교가 네, 공립학교의 특성은 교사들이 네. 학교를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쵸. 사립은 그 학교에 있고 좀 경향 분석이라는 게 사립은 의미가 있어도 그쵸. 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가 이동을 해버리고 또 다른 교사가 또 학교를 맡으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갑자기 바뀌어서 중간고사는 좀 평이했다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은 좀 어떻게 출제되는지 원리를 말씀드리면 작년의 시험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문제와 싱크를 거의 안 맞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선생님이 어떻게 좀 바뀌어서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딱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다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지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싱크를 조금 맞거나 아니면 좀 변형이 되는 스타일 정도는 저희도 사람이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좀 대충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다 들어맞기가 살짝 어려워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래서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전 유형 파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센이랑 교과서 보기에는 유형별로 문제가 좀 정리가 되는데 전 그것보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씩 바뀌더라도 내가 하는 건 이건데 라고 하면서 조금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편이라 그래서 경향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걱정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름 열심히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평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은평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신 대비가 잘 될 거라는 그쵸.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저희 아이가 이 학원이 하나면 네. 내신 기간에 내신 대비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쵸. 기존에 여기 뭐 은평고 출신들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있었나요? 아니 네. 지금은 좀 더 생겼나요? 뭐 이런 거. 예. 아, 학원 은평구에서 원생 비율이요? 예, 지금요. 예. 네, 원생 비율은 꾸준히 뭐 지금은 그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저도 이제 사실 전 수업 외적으로 딱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조금 두고 있지 않아서 그쪽 부분은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겪어본 바로서는 원생은 꾸준히 늘고 지금 살짝씩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케이스로 보시고 계시면 되시고요. 가장 뭐 단편적인 예로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합격자 명수가 나오는데 그 누적 명수가 아니어서 그거 보시면 조금 판단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좀